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샤덴프로이드의 현상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을 요즘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팬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보니까 즐겁다, 토트넘 발리니까 하루가 상쾌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2대1로 졌습니다. 근데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진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토트넘의 리더십이 진짜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실제적인 이 선수들을 관리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캡틴으로서의 역할이 계속 재평가받고 이 난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은 현재 13위, 리그 13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삐끗하면은 또 본머스, 플럼에게 또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고, 리버풀은 토트넘이라는 든든한 몸보심을 하면서 닭을 먹었으니까요. 그대로 승점 3점 추가 5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원래는 8위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던 리버풀인데, 그런데 이번 경기를 이기면서 요즘 또 리버풀이 늘 좋지만은 않았는데 그래도 폼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폼이 올라오나 싶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를 박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전반전 32분 만에 터진 이 장면, 바로 사비 시몬스의 퇴장입니다. 이 선수 토트넘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7번을 달고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 반다이크 선수에게 말도 안 되는 챌린지를 하면서, 사실 발을 이렇게까지 세워가지고 밟아버리면은 이거 진짜 스터드가 축구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 쇠 스터드 이렇게 달려있을 텐데, 여하튼 반다이크를 찍어버리는 이 상황이 나왔습니다. 진짜 같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선수로서 하극상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7번 후계자라고 이제 원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악의 밤을 보냈다, 멍청한 짓이고 토트넘 최악의 영입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7번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이야기인데, 토크스포츠의 제프 스텔링이 시몬스가 안쓰럽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멍청한 행동이었고 고의성이 짙었다, 우연이 아니고 팀을 실망시켰다, 토트넘 최악의 영입이다. 게다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시몬스 행동을 보면서 저게 뭐 하는 거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퇴장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게리 네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클은 축구공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악의적이고 비열하고 무모한 짓이었다. 멍청한 짓이었다. 형편없는 태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이었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본인 공격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공 잡을 수도 있죠. 압박을 하러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굳이 엄청나게 무리해야 됐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비 시몬스가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서, 그러면서 퇴장을 당해버리고 0대0 상황에서 사실은 팀의 분위기에 완전하게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반다이크는 뭐 경기가 끝나기 전에 사실은, 그리고 또 그 퇴장 당하는 그 상황에서 사비 시몬스를 한번 이렇게 도닥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시몬스가 날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치게 하기는 했고 심판진이 퇴장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반다이크는 여하튼 대인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비 시몬스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실수가 일어난다, 버질 반다이크는 나의 캡틴이고, 그리고 내가 뭐 의도적으로 누구를 다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기는 한데 동료들에게도 미안하고 뭐 팬들에게도 미안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미안하다. 근데 문제는 이 선수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3경기 출장 정지죠. 뭐 크리스마스 시즌 쉬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휴가를 선언한 그런 태클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크리스마스에 혹시 뭐 약속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팬들의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이 카드를 안 받아서 다행인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히샬리송의 장면인데 골을 넣었거든요. 추격하는 골을 80분대에 넣었는데, 근데 이때 이제 골을 넣고 나가는 장면에서 에키티케를 목 조르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사후 징계가 나올 수 있다. 예전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세미루가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해가지고 퇴장을 당한 바가 있었는데 또 3경기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메로 같은 경우나 시몬스, 로메로도 퇴장을 당했는데 이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폭력 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되면은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징계까지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주장인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 태클을 하고 뭐 서로 몸이 엉키고 쓰러지고 이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다리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걷어 차거든요. 퍽. 이렇게 차요. 아니 뭐하러 넘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로 찹니까?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행동이었고 요즘같이 VAR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들킬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이미 옐로카드가 있던 로메로가 추가적으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또 이제 퇴장을 당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팀에 피해를 줬는데 흐름을 탈 수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게리 네빌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고 팀이 추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야 된다. 미친 행동이다. 심판에게 선택권조차 주지 않았다. 레드넵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살짜리 애 같다. 아니 심판 앞에서 상대를 향해서 발길질을 한다는 거 진짜 멍청한 행동이다. 4살짜리 애가 그랬다면은 혼나야죠. 4살짜리 애가 그래도 혼나야 되는데 아니 로메로는 토트넘의 캡틴인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성적이 수직 하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게 또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의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선수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이제 좀 부족하다, 좀 여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토트넘 선수들 이제 뭐 익명을 요청한 몇몇 사람들이 프랭크는 그래도 스쿼드에서 이 몇몇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또 차이가 있다면은 개개인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훈련장 안팎에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감독이래요. 그래서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독이고 좀 수평적인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몇몇 그 소스에 의하면은 프랭크의 프렌들리 스타일, 그러니까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친밀한 이런 수평적인 어떤 스타일이 established international players, 그러니까 조금 자리 잡힌 인터내셔널 플레이어들에게는 약간 좀 안 먹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로메로라던가 사비 시몬스도 여기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국제적으로 좀 유명세가 있고 몸값이 좀 높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이랑은 이 리더십이 안 통한다는 거죠. 친근하게 접근해가지고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은 좋기는 한데 문제는 예전에 브렌트포드에 있을 때에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 선수들과의 대화, 이 수직적인 부분을 좀 어려워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을 잘 못해서 그래서 다른 선수들 이제 어떤 선수들에게 선발에서 빠지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토트넘은 게다가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수단의 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 존슨, 오도베르텔 다 24살 아래고 그레이, 루카스 베르발, 파페 마타사르 다 어린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로 어떻게 토트넘이 버틸 수 있겠냐. 선수단의 문제도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여하튼 이 선수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프랭크 감독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단순하게 프랭크 감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주장이 누구인가가 이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감독으로 선임한 게 얼마나 신의 한 수였는지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피치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선수이고 카리스마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선수의 어떤 인품이나 그러니까 이 선수를 캡틴으로 세웠을 때 다른 선수들도 이 선수의 본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감독과의 관계에서 로메로 역시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감독에게 충성심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미 언론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토트넘 스쿼드 전체를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토트넘이 지금 역대 최악의 어떤 승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홈 경기 기준으로는
1월이죠. 2024년 11월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저 홈 경기 승점을 따고 있는 팀이 다름 아닌 토트넘입니다. 울버햄튼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트넘 엄청난 상황이고 2025년에 일어났던 이 경기들만 가지고 승점을 재보면은 토트넘은 1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에 승점 2점밖에 못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것도 어마무시한 진짜 꼴등에 거의 가까운 그런 점수이기도 하고 강등권 성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토트넘이 진짜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두고 뭔가 캡틴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그 상징적인 이유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리더로 세운 거 아니냐, 오래 있었고 그리고 상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캡틴이었고 모든 선수들이 그를 따랐다는 게 중요하다. 게다가 위에 있는 선수가 감독을 따르면 밑에 있는 선수가 어떻게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본보기가 되는 부분들이 토트넘이라는 이 다양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그나마 균일하게 유지해주고 리더십에 따를 수 있게 조직력이 갖춰질 수 있게 그나마 만들어준 건데 손흥민 선수가 나가자마자 캡틴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레드카드까지 받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뭐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하튼 토트넘의 이 몰락의 과정 생각보다 도파민이 뿜뿜하는 과정이어가지고 또 수많은 팬분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토트넘 경기 스트레스 안 받고 볼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특히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비시즌인 상황이기 때문에 EPL에서 또 한 팀 골라가지고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또 토트넘 보면서 고통받는 토트넘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외신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토트넘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많은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